네,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현재 양대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입니다. 현재 하락하는 종목은 양대 시장에서 160, 70여 개 각각 나올 뿐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상에서 오늘장의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입니다. 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도 특징주 6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상승 섹터가 주도 섹터 바뀌는 것 같아요. 드론을 갔다가 어제는 2차 전지,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주가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오킨스전자, 미래반도체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반응도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들인데,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또 엔비디아의 사우디 수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일단 중요한 건 최근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오늘 반등이 좀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추세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셋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업종보다는 시장과 어떤 그 커플링 현상, 그 밀접도가 높다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서 낙폭과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서게 된다라면은 시장과 동반해서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폭과대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동반의 주도 섹터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일단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결정에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말씀드리고 바닥 확인 여부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도체 셀업체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또 오킨스전자, 미래반도체 같은 소부장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킨스전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HBM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지만 그 CXL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CXL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현재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DDR5 테스트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CXL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도 아침 쪽에 21%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장 후반까지 이 거래량이 조금 지속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난 이제 7월 1일 날 발생됐던 거래량만큼의 대규모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젠슨왕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얼마만큼 넘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은 TSMC를 제외하게 되면은 한국 유일한 대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한가 좀 방금 풀렸네요. 장 초반에 상한가에 갔었는데 지금 27% 정도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를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통하는 그 유통을 전문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물량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 때문에 아마 아침 쪽에 미래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아시겠지만은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정도의 상당히 큰 규모인데,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장세였다라면은 아마 포스코 퓨처엠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전지 장세가 좀 아니다 보니까 대규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3% 정도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또 리튬 가격이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그 중국 CATL이 리튬 생산 감축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엘버말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리튬 포어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으로 이제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73,500위안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뭐 8만 위안까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온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추후에 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75,000위안 정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좀 보게 된다면은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리스의 영향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해리스였던 그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포함한 신재생 쪽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초에 미국에 진출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2.7%가량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터닉스까지 6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점상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온 반도체 강세, 추석 지나면 과연 어떤 섹터가 상승하게 될까요? 점상 본편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상승할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개장은 이렇게 미국장의 순조로운 마무리, CPI를 소화하고 기술주의 강세에 따른 그런 여파를 고스란히 잘 받으면서 잘 훈풍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리튬주의 강세, 이런 것들 오늘 장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만길 이러한 강세들 흔들림 없이 장 끝까지 이어지는지 토마토 증권통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오늘은 증권통 박상정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